자, 먼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돈을 걷어가지고 우리 노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한다.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이렇고요. 그럼 이거를 얼마씩 떼어가냐? 보통 월급의 이제 연봉의 9%를 떼어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총 급여의 9%라 해가지고 이제 월급에서 뭐 식대 떼고 기자면은 뭐 출장 수당 뭐 이런 거 떼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월급의 한 9%를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제 5대5로 분담을 한다. 즉 회사를 다니고 있다. 9%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이제 4.5%는 이제 회사에서 내준다. 그래서 예시로 밑에 써놨지만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은 300만 원의 4.5%를 제가 직접 내고요. 나머지 4.5%는 이제 사용자가 5대5로 또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게 노후를 대비한다라는 말이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퇴직금 받는 거 말고 국민연금까지 절반씩 내주니까 300만 원인 사람이 4.5%면은 13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작아 보이는데 1년이면은 162만 원이다. 즉 월급이 300이면은 1년에 162만 원씩 국가에서 떼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국민연금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와 무색하게 앞으로 우리 2030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슬픔에 봉착해 있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 이 국민연금이 평생 동안 우리가 낸 만큼 그 이상으로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계산에 의하면은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립금 전망인데, 일단 적립금이 저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지금 조단위입니다. 조단위가 2038년도에 이제 1072조 원까지 정점을 찍고 쭈쭈쭉 내려와서 2055년이면은 마이너스 105조 원으로 이제 재정 적자로 넘어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제 나이로 생각해 볼게요. 30대 초반이면은 2055년이면 정년 퇴직할 나이거든요. 딱 이제 30년 동안 국민연금 9%씩 꼬박꼬박 적립해가지고 이제 은퇴해야지, 국민연금 주세요라고 했는데 미안 고갈인데 하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는 거죠. 인구수 노가 없어지는데 누가 저수지 메꾸냐고. 여기 뒤에서 그런 내용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축의 결과, 재정수지 전망인데, 자, 이게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국민연금 재정축이라는 거를 매 5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지금 벌써 5차로 넘어왔는데, 여기 지금 회색 줄 보이시죠? 지난 2018년에 이제 4차 재정 계산을 했었을 때 기금 소진 시점 보세요. 기금 소진 시점을 보면 2057년에 고갈이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5년 뒤에 2023년 지금이죠. 올해 초에 했거든요. 올해 초에 딱 재정 계산 딱 했더니 2057년이 아니라 2055년 2년이나 더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고갈 시점이 2년이나 더 줄어들었다. 뭐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우리 예상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뭐 국민연금 수익률도 우리 예상치만큼 못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합계 출산율 진짜 파바박 떨어지잖아요. 막 지금 0.78명인가? 근데 그게 전국 단위로 0.78명이고 이게 서울로 한정하면은 이게 0.6까지 제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진짜 진짜 애기 소리가 거의 들리는 게 정말 희귀하다. 점점 그렇게 지금 우리 삶이 바뀌고 있다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57년이 55년 됐는데, 이거를 또 뒤에 자료를 또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차, 2차, 3차 할 때 계속 이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이 진짜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2055년에 고갈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대책이 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는 돈 더 많이 내고 받는 돈 더 줄여들어라. 두 가지 방향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보험료율 15%, 아까 9%였죠. 15%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이게 아무튼 이게 공공단체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인데, 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은 9%가 뭐야? 22%까지 올려야 된다. 이걸 단계적으로 올려야 지금 고갈을 늦출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5대5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9%의 절반이 4.5%, 300만 원이면 아까 13만 5천 원씩 내는 거였는데 300만 원에 22%면 얼마죠? 11% 내죠. 그럼 33만 원. 내 월급에서 돈을 점점 까낼 수밖에 없다. 이 OECD 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험료율 지금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하죠.
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이 이제 18.2%인데 한국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국가 어떤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놓고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은 이제 보험료율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 역대 정부부터 보면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이제 3%로 시작을 하거든요. 3% 시작해가지고 이제 98년도에 9%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25년간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진짜 뭐 오를만 하지 않나 싶은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아니 국민연금 뭘 올려, 나 지금 어떻게 안 내고 싶은데 안 내는 방법 찾아야지 뭐 올리는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또 대부분의 이제 2030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제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해요.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야 돈을 낼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령화가 좀 없어져야 이게 사실 일할 사람도 더 이제 많아지는데, 결국에는 저출산이랑 고령화가 합해지니까 재정 고갈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5년마다 재정 추계하면은 재정 고갈이 앞당겨지는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다. 아까 설명드렸죠. 2023년 30세 A씨 정년까지 국민연금 납부하고 2055년에 62세가 돼서 수령하려고 하니 기금 고갈? 대부분 청년들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진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내가 내기만 하고 못 받으면 말이 돼? 근데 물론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수준에서 개혁을 안 하고 지금 상태로 놔두면은 이제 2055년 고갈이라고 하는 거지, 앞서 말한 것처럼 보험료를 계속 오르고 이제 받는 국민연금도 조금씩 줄여나가고 뭐 지급 연령도 늦춰나간다면은 사실 뭐 국민연금 고갈 시기 더 늦춰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국민연금 지금도 많이 뛰는데 너무 많아요. 그쵸? 우리 대부분의 내는 사람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납부하게 되니까 그런 감정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는 아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내 돈을 못 받아? 아니 그럴 바에 안 내고 말지 이거. 근데 뭐 안 낼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떼가는데.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강철중 그 공공의 적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짤 있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짤을 넣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법률 만들고 뭐 없애고 폐지하고 신설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사실은 묵묵부답하면서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런 SNS 반응들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90년생부터는 연금 고갈인데 올려봐야 헛수고 아님?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폰지 사기다. 지금이라도 내지 말라고 해라. 제발 국가가 돈 뺏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폰지 사기라는 말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주도하는 뭐랄까 그 하나의 폰지 사기. 이제 폰지 사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1920년대 이탈리아 출신의 이제 그 찰스 폰지라는 금융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에 그 예금 상품을 엄청 고금리로 내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객을 해요. 근데 그 금융회사에서 줄 돈이 있냐?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줄 건데? 신규 가입자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신규 가입자가 어느 순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제일 유명했던 구조가 지금 이제 찰스 폰지, 이름을 따서 이제 폰지 사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단계 구조와 좀 같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단계랑 뭐 폰지 사기는 이제 공통점은 있지만 이제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단계는 이제 신규 가입자가 안 들어온다고 망하진 않는 구조인데, 폰지 사기는 신규 가입자에 돈이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다. 좀 차이점이 있다. 담당자한테 내가 언제 국민연금 가입하라 했냐고 무식하게 대더니 의무라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인사팀 담당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떼야 되는데. 어쨌든 국민연금도 지금 이 폰지 사기랑도 같다. 왜냐? 신규 가입자에 돈이 없으면 무너진다 그랬죠. 근데 국가가 어떻죠? 태어나는 사람들이 신규 가입자예요. 신규 가입자가 지금 저출산으로 0.7, 0.6명 합계 출산율 OECD 꼴등을 기록하면서 이 폰지 구조가 지금 무너질 판에 놓여 있다. 고령화, 65세 이후 정년 퇴직해가지고 국민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사람이 이만큼 되니까 이 상태만 놓고 보면은 폰지 사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그 국민연금의 구조와는 별개로 국민연금, 혹시 그거 아시나요? 국민연금이
이걸 제가 인정하기 너무 싫은데 국민연금이 투자의 귀재입니다. 투자는 엄청 잘해요. 또 이게 올해 기사인데 지난해 손실 모두 메꾼 국민연금 5월까지 수익률 8.27%. 제가 미국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7 내지는 10% 사이라 그랬죠. 5월까지 수익률 8% 달성했다? 그러니까 올해 달성해야 될 그 수익률을 지금 절반이 지나기 전에 다 지금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또 얼마큼 조정이 올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만큼 수익률 따라갈 수 있으면은 그 사람 투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국민연금에 납입한 거를 국민연금이 잘 굴려가지고 기금 소진을 막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국민연금을 옹호하고 싶진 않아서 사실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이 게다가 또 운용 자산 규모는 지금 973조. 이게 지금 8.27% 하니까 83조가 불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민연금에 지금 들어와 있으신 분들도 운용 자산 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재밌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전에 국민연금 현재 운용 인력난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전북 전주로 이전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운용력이 164명에 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지금 전북 전주로 이전하니까 사실 국민연금에서 모셔갈 사람이면 사실 그 업계에서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운용력들 엄청 고액 연봉 모시고 들어올 건데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에서 한번 일했다는 그 이력이 엄청나게 세죠. 그 증권가나 이런 데서는 투자계에서는 운용력이 한 명이 굴리는 자산이 1조 9천억에서 지난해 2조 원으로 불어났다. 와 이게 대박인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 뭐 중앙부처에 있는 사무관이 나 1조 예산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한테 편성된 예산이 1조 2조인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2조 원으로 내가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명한테 지금 맡겨진 금액이 2조 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이재용도 이 정도는 고르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웃긴 기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게 언제 기사였더라? 올해인가? 이제 750조 굴리는데 국민연금 운용력 4명이서 마약 충격.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 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력 1명, 전임 운용력 3명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4명이서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레임이랑 연결이 되면은 아니 국민연금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국민연금 노후 보장할 금액을 지금 1조 2조나 굴린 애들이 뭐 마약을 하면서 내 돈을 굴리고 있어? 라고 보면은 와 정말 미쳤다라는 수준까지 좀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그 운용력들이 개인 한 명 한 명이 굴리는 부담이 얼마나 크면 마약까지 할까. 이게 마약을 절대 옹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점심차려님 맨정신으로 못 굴리겠다는 거죠. 저도 보고 웃겼던 게 와 저거 진짜 맨정신으로 2조를 굴릴 수 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가 내 손에 달려있는데 2조가 여기서 10%만 수익률 나도 얼마예요? 2조면 2천억이면은 그냥 뭐 기업 하나를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근데 제가 이 기사를 계속 유심히 보는데 뭐 후속 기사가 없는 거 보니까 이제 그냥 잘 묻어서 이제 없앤 기사 같아요. 아무튼 마약까지 하면서 정말 그 맨정신으로 2조를 굴릴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역대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보험료를 3%로 시작을 해서 98년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9%까지 369 인상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개혁을 했던 게 우리 정부 따지면은 지금 역대 정부에서 딱 2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소득 대체율을 60%로 인하합니다. 이 60% 소득 대체율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 월급이 100만 원이거든요. 월급이 100만 원인데 소득 대체율이 60%다. 그럼 6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소득 대체율을 60%로 인하했다는 뜻은 받는 사람, 즉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연금액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70%에서 60%로 인하를 하고요. 연금 수급 연령을 이제 65세로 단계적 인상. 지금이 연금 이제 수급 연령이 62세인가 그렇거든요. 4년마다 계속 한 살인가 오르는데 지금이 65세까지 아마 2030년도 중반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요거를 이제 개혁을 했었죠. 근데 요때는 이제 좀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은 이제 IMF 글로벌 외환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들 허리띠 조여매는 그런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소득 대체율을 40%로 단계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어쨌든 소득 대체율을 40% 인하했고 이거를 이제 임기 말에 이걸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는데, 뭐 사실은 뭐 98년도 빼면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유일하게 연금 개혁을
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럼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은 어떤가? 이걸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 당시를 또 보면은 당시에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시기를 놓치고 레임덕이 왔었는지 모르지만 레임덕이 오고 결국에는 임기 막판에 이게 뭐 단순한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률 뭐 발의해가지고 법률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개혁 일이잖아요. 임기 말기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다음 대선서 주요 아젠다가 되길 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모르겠고 요 폭탄 돌리기 하는데 넘겨라. 다음 대선 때 알아서 해라 하고 폭탄 돌리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 왜 계속 드리냐면은 연금 개혁을 미루면은 결국 뒷사람이 그 부담이 두 배입니다. 매년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는데 추계할 때마다 개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5차 할 동안 몇 번 했습니까? 5차 동안 해야 될 거를 지금 계속 누적시켜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뭐 연금 개혁을 이제 포기했다, 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폭탄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넘어와서 폭탄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 때 딱 말했어요. 취임 후 3대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내세웠다.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지난해 12월 15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잘 봐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제가 뭐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다 안 찾아봐도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인기 없는 일이지만 해내야 된다. 인기 없는 일. 왜냐면은 국민연금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기 때문에 되게 인기 없는 일이에요. 아니 다른 것도 아젠다 해가지고 내가 할 것도 많은데 욕먹을 일 뭐 내가 자처해. 그러다 보니까 재정축이 5차 넘어올 동안 계속 폭탄 돌리기가 되었다. 어쨌든 연금 개혁을 내세웠는데 아직 뭐 시작하고 있는 게 있나? 아직 시작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미룰수록 부담 100배. 그러니까 미루면은 사실은 좀 억울한 거예요. 전 정부에서 좀 해놨으면은 명분이 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는 5년 정도는 지켜봐도 되겠다 하는데 계속 미루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미뤄왔는지. 그래서 사실상 국민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을 해도 욕먹고 개혁을 못해도 욕먹는다. 개혁하면 어떠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무조건 개혁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층에서 욕하겠죠. 아니 나 안 내고 싶은데 뭘 더 내라는 거야가 되는 거고 국민연금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만큼 준다며 소득 대체율 40% 준다며 이걸 또 줄여 하면서 욕먹고 근데 만약에 개혁 못하면 어떤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 할 거야 이 무능한 정부야 이 소리 나오니까 이건 뭐 하는 게 유리한지 안 하는 게 유리한지 게다가 개혁을 이게 진짜 논의하는 것도 정말 버거운 일이다. 이거 한번 논의하면 진짜 몇 개월간 이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떨어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힘든 일이다. 그쵸. 개혁이란 걸 하면서 욕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미루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뭐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 국민연금으로 그래서 노후 준비 가능할까? 아까 처음에 재테크 얘기했던 거랑 좀 연계해서 얘기하면은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56만 원입니다. 네, 맨 밑에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은 69.4세부터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가 월 277만 원이라고 이게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나온 숫자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두 분이 다 국민연금 받는다 치면은 1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국민연금만 보고 이제 노후를 대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 통계도 있어요. 통계청에서 했던 자료인데 노후 준비 방법 변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으면 73%, 안 하고 있으면 27%인데 이걸 보시면은 2007년에 국민연금으로 준비한다는 사람이 41%였고 10년 뒤에 2017년에 했더니 57%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더 낮아지고 내가 받는 금액도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의 비중이 늘어난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그런 수치 아닌가, 통계 아닌가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만 놓고 우리가 재테크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저축만으로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잘 알고 해야 된다. 잃지 않는 투자. 앞으로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그런 영상들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국민연금 개혁하면서 개인연금과 같은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것도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노후 대비하라고 만들어 놨던 게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받으면서 하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돈 마련하는 거,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그런 제도들을 좀 늘어나야 되고, 오늘 제가 이제 제 개인 그 유튜브 컨텐츠 다룰 건데 청약통장 또 금리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다뤄봐야 되는데 아직 기사를 제가 못 봐가지고 좀 개혁이란 걸 하면서 욕을 먹으라고 욕 먹을지만 골라서 하면 욕을 처먹어야 돼서 네, 맞는 말씀 하시고 있고, 지금 젊은 층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 못할 듯. 그쵸, 지금 젊은 층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계속 우리 기금 연금 개혁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계속 납부합시다. 사실 이 국민연금 납부하는 대상도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원래는 10인 이상의 직장에 가입한 사람들만 국민연금 가입했다가 이것도 점점 늘어났죠. 5인 이상 늘어나고 농어촌에 있는 어떤 사업소득 발생하시는 분들까지도 가입 가능했다가 이제는 뭐 직장 없는 분들까지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죠. 내가 임의 가입자라 해가지고 점점 가입 대상자를 늘리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늘리는 거예요. 폰지 사기라니까, 폰지 사기 구조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계속 이거를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이게 막 골치 아프니까 사람들 늘려 나가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 57만 명 증가. 근데 가입자는 15만 명 들어.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야 된다니까.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15만 명이 돼야 되고 이제 가입자가 57만 명이 돼야 이제 국민연금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뭐 반대로 돼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믿고 맡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자 기사인데 파행으로 끝난 국민연금 개혁안 회의. 오늘 이제 파행으로 끝났대요. 국민연금 개혁안 회의를 하는데 소득 대체율 인상은 후순위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파행이냐면은 이 아까 소득 대체율 말씀드렸죠. 이제 국민연금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그 회의하시는 분들 중에 개혁을 세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 소득 대체율 인상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진짜 고갈 시점 더 빨라진다니까 하면서 이거를 또 맞붙어가지고 팽팽한 그런 의견 싸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싸웠는지 막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내용을 보시면은 정부는 이달 30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재정계산이 안을 토대로 10월까지 정부안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니까 10월까지 이제 그런 정부안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현행 9%라 그랬죠. 보험료 9%를 적립을 하는데 이거를 12, 15, 18 하나로 일단 올리자.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18까지 올리겠지만 급작스럽게 올리면 국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대체율 현행 40%를 유지하고,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인데 이것도 68세로 늦추자. 이 말이 뭐냐면은 보통 60세 은퇴를 해서 노후 편안하게 살아라 하는 건데, 68세까지 일 좀 더 해라. 그래야 68세부터 연금 줄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10월까지 정부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올해 10월에 뭔가 정부에서 뭔가 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하나 싶은데, 내년 총선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더 정확히 이렇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30만 원 손해봐도 국민연금 빨리 받겠다. 이런 사람 무려 8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민연금도 이제 조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받아야 되는데 내가 60세 때 받겠다. 그러면은 매월 100만 원 받는 거를 매월 70만 원씩 받으면서 조기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80만 명이 늘어났다. 보세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까이는데 5년 먼저 받으면은 최대 30% 손해 본다. 보이죠?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저희 국민연금이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평생 받는 금액을 5년 더 빨리 받겠다고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바꾼다? 이거 한 10년, 20년 안 가서 역전됩니다. 더 손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조기 수령을 바보도 아니고서 왜 할까요? 은퇴하고 나서 연금 수령할 때까지 그 공백기에 내 소득이 없다니까. 내 소득이 없으니까 국민연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내 생활비에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무려 8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물론 빨리 받아 좋지만 이 30% 까이는 게 엄청 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개혁이라면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요즘은 70대도 일하는 세상.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 나이가 80 지금 5세 정도 됐고, 아마 이제 제가 30세라 그랬죠. 60세, 30년 뒤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은 어떤 특이점이 오지 않는 이상 그래도 한 90세, 95세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죠.
95세가 평균 수명 늘어나면은 일하는 나이도 사실 늘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생존 방식이다. 옛날에는 60세가 되게 노인 취급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30년 뒤에 60세는 한창 일할 나이다. 제가 볼 때 60세도 약간 청년층, 청년이라고 좀 그렇고 중년층까지는 좀 포함되지 않을까. 요새는 70세도 계속 일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고 8년의 간극 무엇으로 메꾼답니까? 그쵸? 이런 간극을 메꿀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은퇴를 하고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국민연금 이슈도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그 폭탄을 이어받았는데 과연 이거를 개혁을 진짜 할 것인지. 근데 저는 진짜 딱 그 하나만 보거든요.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많지만 저번에도 지난주에 그 신은규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보니까 여가부 폐지 진짜 안 했네. 제가 요새 좀 뉴스를 안 보고 살았더니 아니 여가부 폐지한다면서 왜 안 한 거야? 됐더라고. 근데 국민연금은 진짜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만 빼자. 가입하고 싶은 사람, 국가를 믿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해서 내고 싶은 사람 내고 평생 연금 받으시고요. 그게 안 되면은 연금 의무 가입 빼라. 왜 의무 가입 시켜가지고 우리 이거를 거의 그냥 뭐 세금처럼 맞물리냐. 이런 불만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국민연금 폐지 막 운동할까 생각했는데 뭐 일단은 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다음 대선서 아젠다 되길. 이번에도 그러면 진짜 레전드죠.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장관이 받았던 거를 다음 대선 때 아젠다 되길 한번 넘기면은 근데 그거를 또 야당이 받는다. 그 야당이 받으면은 진짜 그 폭탄이죠. 10년 동안 묵혀놨던 폭탄을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아무튼 국민연금은 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중간에 아까 10월에 정부안 발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발표안 나오면은 그때 뭐 짧게라도 시방쇼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